안녕하세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경기 꿈의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강의하고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창직과 코딩 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막연하고 어려운 인공지능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알차게 배워봅시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과 미래의 인재로 거듭날 준비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인공지능이 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를 알아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어떤지 체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사이트 정도를 가지고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우선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율주행의 영상을 좀 보시고서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메세데스 벤츠, 우리가 아는 벤츠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들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주 멋진 집에서 아저씨가 자동차 출근을 하려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들이 잠시 보였어요. 그렇죠? 이 아저씨는 출근하면서 온도 체크도 하고 그리고 목적지도 아마 설정을 했겠죠. 네, 기분 좋은 출근길. 우린 오늘 누구랑 연결을 할지, 오늘 일정이 어떤지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모두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에 맞는 정보들을 다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어머, 원격 회의도 있죠. 우리가 요즘에 잘 알고 있는 원격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전화 또는 통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미래의 자동차는 자동으로 알아서 주차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의 환경에 해가 없이 또 공해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 그쵸? 그런 연료들을 사용하여서 운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주 멋진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자동차를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차,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겠죠? 그럼 영상을 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잠시 보면요. 우리 미래 기술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중에서 3D 프린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현재 3D 프린터는 모형뿐만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선 음식 또는 인공장기 등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차 앞에 주차선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파킹을 하는 곳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홀로그램도 있어요. 자, 가상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 자, 실제 현실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임, 포켓몬 게임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우리 집에 있는 온도를 높인다든지 또는 전기를 끈다든지 자동으로 팬이 돌린다든지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제 핸드폰에서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또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의료계나 또는 택배회사, 물류 관련된 것 쪽에서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드론에도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된다면은 실제 우리 도시 내 보안 또는 뭐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도둑을 쫓아갈 수 있다든지 강도 사건 이런 것들 범죄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뭐 토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현금 지불 또는 이체라는 것들에 넘어서서 이렇게 간단한 핸드폰 모바일 핀테크를 제공하고 있죠. 요즘은. 자, 요즘은 그리고요. 사람들의 나이가 굉장히 살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젊어지고 건강하고 또는 내 목적에 맞는 신약들
이런 제품들, 기술들이 다 모두 바이오에 속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바이오 말고 다른 기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인간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매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뭔가 더 인간과 가깝게 그리고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을 탑재한 로봇이면 인간과 정말 비슷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일을 위험한 일 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또 예술적인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수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훈련시키는 인공지능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통합기술들이 모두 포함한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술들이 막 있어도 왜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작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을 안 하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겠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로봇들이 생겨요. 자, 그렇지만 로봇들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안도 있고요. 보안 문제가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내 정보를 독점하거나 그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인격 침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로봇을 제어하는데도 인간이 새로운 소모적인 기술을 써야 할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발달을 해서 아주 좋은 기술들을 갖고는 있지만은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퀵 드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서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고안을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도 현재 선생님처럼 quickdraw.withgoogl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손가락 화면. 자,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선생님이 크레용을 20초 내에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크레용을 어머나 어쩌죠? 크레용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제 그림을 못 알아봤네요. 자, 원숭이를 선생님 그려볼게요. 원숭이 귀가 있어요. 둥근 얼굴 그래 원숭이가 있고요. 또는 꼬리가 있어요. 우와, 맞았어요. 자, 그러면 벤치를 그려볼까요? 벤치가 어떻게 생겼지? 선생님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원래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데요. 신호등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리. 네.
선생님은 그림을 매우 못 그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맞힌 샹들리에를 한번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샹들리에를 대부분 이렇게 그렸네요, 친구들이. 자, 인공지능은 비슷한 그림 패턴을 보고 얘가 샹들리에구나 라고 하는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학습을 통해서 계속 쌓여서 자동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알아볼 수 있는 형체 인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오토드로우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드로우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토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스타트 드로잉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저 대신 저는 선생님 그림을 너무 못 그리거든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나는 경복궁을 그려보고 싶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고요. 내가 이런 집을 지었더니 여러 가지 비슷한 그림들이 있대요. 자, 여기를 쭉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찾아보다 보면은 분명히 경복궁이 나올 거예요. 궁이 나왔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이런 궁궐을 그리고 싶었나 봐요. 자, 그럼 궁궐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예쁜 색깔로 색을 그려볼 건데 색깔을 먼저 고르도록 할게요. 자, 경복궁은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지붕은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지붕은 아주 예쁜 빨강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경복궁을 그렸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비슷한 형체의 모양을 가지고 대신 그림을 그려줘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매우 간단하게 보면은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잘 그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형태의 그림들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집이라고 여길까? 라고 하는 것에서 기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은요, 현재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도 쓰고요, 또는 얼굴을 인식하거나 소리, 음성,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좀 더 인간의 생활하기 편하게 또는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발전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요. 그 자동차들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